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 대한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보류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강병삼 제주시장. 단상에 선 강 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보류했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토지 보상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진행의 과정을 볼 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부분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사업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또 강병삼 시장은 추자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갈등관리 추진단을 만들어 주민 의견 조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토지 처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시작 전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간이 회수기가 설치된 제주 시내 한 커피숍. 매장 한쪽에 환경부가 지원한 간이 회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앱에 바코드를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주도가 이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장에 지금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일부 매장들은 시작 전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실시 대상을 전국의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규정해 해당 가맹점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음료 매장 3,300여 곳 중 350여 곳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매장으로 고객분들이 이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있어서 고객분들이 떠나가면 저희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음료 브랜드별로 일회용 컵 교차 반납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양손에는 각각 다른 브랜드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교차 반납이 되지 않아 이 브랜드에서 가져온 일회용 컵은 반드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 반납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점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제주와 세종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의 82%가 교차 반납을 원했지만 시행되지 못한 겁니다. 교차 반환을 빨리 해야 된다. 제주 특성상 이게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매장이. 지금 매장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부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자동차가 늘면서 도로도 계속 늘려왔지만 교통 혼잡은 더 악화되기만 해왔죠. 얼마 전 발표된 제주도의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도로를 더 늘리고 더 촘촘하게 짜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통 혼잡은 해소 못하는 자칫 자동차를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과 조천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
회천에서 조천읍 신촌까지 4.2km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드는 중인데 내후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70만 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감당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 곳곳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앞으로 교통 혼잡이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를 순환하는 2개의 축과 이를 연결하는 31개의 주 간선축을 촘촘하게 만들어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꾀하겠다는 건데 당장 환경 파괴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경관 형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단순히 이동 통로로서의 어떤 그런 교통 수단으로만 계획을 한 것 같거든요. 이제 한라산 중산간 지역과 해안에 이르는 이런 그 생태계 연결 통로들이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동안 도로 확장은 교통 혼잡을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제주의 도로 길이는 총 3,210km로 최근 5년 사이에 일주도로 2개와 맞먹는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통행량 비중은 빠르게 늘었고 대중교통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도로를 늘리기보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차를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2040년은 무려 18년이나 이후의 문제인데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주 어느 곳이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의 영산 회상도는 1950년대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지난 2020년에 환수돼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에서 돌려받지 못한 문화재가 더 있다며 신흥사와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환수에 나섰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영산 회상도는 부처가 인도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 영조 시대인 지난 1755년 설악산 신흥사에 봉안됐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미 군정기에 감쪽같이 사라졌고 2006년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 한국인 큐레이터가 발견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신흥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냥 미술품이 아니고 성보, 예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득 끝에 라크마에서 영산회상도 1점과 시황도 6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영산회상도를 보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고 속초시장을 통해 설악산 신흥사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주군이의 죄업을 심판한다는 10명의 왕, 시왕을 그린 시왕도 가운데 4점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선 정조 때인 1798년 신흥사에 봉안된 시왕도는 이번에 돌려받은 6점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10점이 완성된 모습을 갖추면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황도 넉 점이 머나먼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들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메일로 협조 소환문을 기원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서둘러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시황도를 찾는데 저희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고 싶고요. 또 꼭 찾아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무단 반출됐다 어렵게 돌아온 영산 회상도처럼 대한민국과 우리 불가의 소중한 문화재인 시황도의 남은 4점이 신흥사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산지에 첫눈이 오면서 현재 한라산은 겨울 왕국으로 변했는데요.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1에서 5cm, 중산간은 1cm 내외가 예상되고요. 오늘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간도로와 중산간도로는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간도로 도로 통제 상황도 틈틈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급격히 추워진 이유는 북극 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트기류의 벽이 그동안 북극의 한기를 가두고 있었는데 이 벽이 무너지면서 찬 공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1500m 상공에는 영하 2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지상 기온은 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토요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해안 지역에서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영하 2도 안팎 떨어져 있고요. 윗세오름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미양도와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늘 낮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점점 잦아들고 있는데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밤부터 다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원 3명이 숨진 한림항 어선 화재에 대한 수사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기관실에서 윤활유 세척제를 사용한 뒤 시동을 걸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기관장이 숨지고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한림항 어선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어선 세척이 불에 타 1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혼잡했던 제주와 부산의 하늘길이 2개 항로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운항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주 부산 간 남해 항공로 300km를 기존의 1개 항공로에서 2개 항공로로 복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복선화로 연간 88억 원의 연료비 절감과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계획안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 골프장과 ICC 제주 주식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실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중문 골프장은 지난 1989년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넘겨 조성됐다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 운영기관에 한국표준협회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운영기관 공모에 6개 기관이 응모했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표준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는 도내 청년 취업 교육과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등 청년 양성 기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운영사를 변경하고 12일부터 농협 영업점을 통해 재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버스나 행복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는 재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